남북한 동포 여러분,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의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세계 독재 시간입니다. 세계 독재 시간. 저희가 독재 체제 붕괴의 교과서 차우세스크 정권 루마니아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죠. 오늘은 제목이 독재의 도플갱어입니다. 도플갱어 아시죠? 현실에서는 나의 분신 같은 쌍둥이, 바로 차우세스크와 김일성입니다. 루마니아와 북한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차우세스크도 71년 평양을 간 적이 있고요. 김일성도 루마니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6.25 때 루마니아가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위탁받아서 상당 부분 관리해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왜 독재의 도플갱어냐? 너무 많이 비슷해요. 누구하고? 차우세스크하고 김일성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이 오른쪽에 197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차우세스크와 그를 영접하고 있는 김일성 주석 이렇게 써 있죠. 71년 차우세스크가 중국과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동양식 전제주의 독재체제, 권위주의, 여기에 매료가 돼요. 그래서 북한 따라하기를 본격화합니다. 차우세스크가 집권한 게 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북한, 특히 김일성 보고 반했어요. 그 사진 보면 좀 어때요? 차우세스크가 굉장히 이렇게 김일성 앞에서 약간 부러워하는, 약간 존경한다 그러면 그런 느낌 그거 안 보이세요? 김일성은 좀 여유 있어 보이죠? 자, 이때부터 차우세스크는 김일성 따라하기 본격화합니다. 차우세스크가 몰락하는 게 1989년 12월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헬기를 타고 이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헬기 조종사에게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DPRK 북한으로 가자라는 웃지 못할, 헬기가 어떻게 북한으로 옵니까? 유럽에서. 북한 망명설까지 있을 정도로 나 북한으로 가겠다 정도로 차우세스크는 북한을, 김일성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차우세스크 먼저 볼까요? 1918년 1월생, 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말로는 이 감옥에서 공산당 선언이나 공산주의 서적의 철자법도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활동으로 여러 번 투옥이 됐었고요. 게오르기 우데지라고 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초대 공산당 당수 서기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요. 이게 운이 좋았는 건지 나빴는지. 그러면서 이 게오르기 우데지의 측근으로 등급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자, 이렇게 2차 세계대전 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게오르기 우데지가 공산주의 집권을 하면서 차우세스크는 농림부 차관, 국방부 차관에 의해서 정치국원에까지 진입합니다. 공산당에서 체제에서 정치국원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965년에 게오르기 우데지가 사망합니다. 이 게오르기 우데지는요, 사실은 차우세스크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과시형이고 호화 생활을 좋아하고 권위주의 독재를 좋아하고 소련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차우세스크 소련에 대해서 경계감이 아주 많았거든요. 1965년 게오르기가 죽으면서 서기장이 됐고 74년에 헌법에도 없던 대통령을 만들어서 취임을 해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자, 이게 차우세스크고요. 자, 김일성은 1912년 4월 4일로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94년 7월 8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역시 김일성도 학력은 높지 않습니다. 중학교 중퇴입니다. 김일성은 투옥되진 않았죠. 항일빨치산, 여러분이 잘 아는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고요. 게오르기 우데지가 죽으면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차우세스크가 올라갔듯이 김일성도 소련군의 후광으로 권력 중심부에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 직후에 여론조사 있었던 거 잘 모르시죠? 그때도 여론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김일성의 유명세는 그 당시 남노당 당수 핵심이었던 박헌영보다 더 뒤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권력의 핵심은 아니었죠. 이 차우세스크와의 차이는 뭐냐면, 김일성은 치열한 권력 조정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56년 종파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계 공산당에 강력했던 연안파, 그 다음에 소련의 소련파, 그 다음에 갑산파, 국내 공산당, 함경도 갑산을 지역으로 했던 갑산파. 이건 60년대 말입니다. 68년에 김창공, 허봉학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권력 중심부에 들어가요. 좀 유사한데 그냥 별 힘 안 들이고 권력 중심부에 들어간 이 차우세스크. 김일성도 소련군이 지원해줬으니까 힘을 들인 건 아니죠. 그러나 나름 권력 투쟁을 했던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철저하게 차우세스크와 김일성이 되고 싶었던 차우세스크. 차우세스크의 호칭이요,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 왜냐하면 루마니아, 우리는 뭐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마니아의 그 민족의 영산 같은 게 바로 카르파티아 산맥입니다. 이건 뭐 여러 나라에 좀 걸쳐 있는데요. 뭐 강도 다누무강 여러 강이 루마니아 지나가요.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산이 나오죠. 하나는 천재가 나오죠. 민족의 영도자, 여기 민족이 나옵니다. 민족이. 자, 산이 나온다, 천재다, 민족이다. 자, 그러면 김일성으로 가볼까요? 김일성을 말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천재적인 영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일성을 천재로. 둘 다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중퇴거든요. 물론 머리는 좋을 수 있죠. 물론 머리는 좋았어요. 정치적 감각은 독재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 둘은, 자, 김일성도 천재가 나오죠.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 그 다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백두혈통, 백두미령, 백두영웅. 북한은 김일성을 얘기할 때 입만 열면 백두산을 얘기합니다. 백두산. 민족의 영산이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과 차우세스크를 일치시켰죠. 민족의 영산. 김일성, 백두산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천재래요. 차우세스크 천재, 김일성도 천재. 아마 자기들의 낮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그 당시 지도자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국내에. 자, 백두산과 천재를 연결시켰죠. 카르파티아 산맥과 천재를 연결시켰죠. 바로 민족입니다, 민족. 민족의 영도자 차우세스크. 김일성도 민족의 태양이에요. 김일성의 전기를 만든 영화가 민족의 태양이라고 아시죠? 민족. 근데 김일성은 사실은 한복도 안 입었어요. 여러분들 김일성이 한복 입은 거 기억나세요? 없죠? 그런데 민족을 내세웁니다. 왜냐? 김일성은 항일투쟁, 일본과 싸운 민족의 지도자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반일. 그러니까 북한은 1945년에 지금도 아직도 일본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와. 그러니까 민족을 강조를 합니다. 차우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영도자. 그러면서 김일성도 중국, 소련과 등거리하고 일정한 자주 노선을 채택을 하거든요. 차우세스크도 소련과 그 당시 상당한 자주 노선, 소련을 싫어할 정도로 자주 노선을 겪고요. 그게 차우세스크의 상품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련과 자주성을 가진 공산국이 국가니까 차우세스크를 높게 평가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자기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차우세스크 부부 초상화를 의무화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김일성이죠. 김일성, 우상화. 김일성, 김정일, 여러분 북한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김일성, 김정일 배지 달고 있죠? 집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초상화 있죠?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구하고 죽은 불이 나서 혹은 침몰하는 배에서 초상화를 물에 젖을까봐 그 수밀봉이라고 있어요. 모든 배에는. 여기다 집어넣고 완벽하게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하고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었다. 시신이 됐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 초상화 의무화, 차우세스크 부부 초상화 의무화 똑같이 했습니다. 자, 대규모 토목 건축 호화생활 똑같죠? 자, 인민궁전 여기 사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인민궁전을.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 언제 졌느냐? 바로 밑에 보시면 금수산 태양궁전. 이게 김일성 저택이에요. 죽고 나서 이 저택을 지금 묘지로 바꾼 거죠. 이름도 김일성 태양궁전이에요. 왜 이름도 뭐예요? 인민궁전이 똑같죠? 가서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차우세스크가.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당시 루마니아에 지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폐허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대한 건물을 세웁니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요, 루마니아의 오래된 고대 교회까지 아예 통째로 옮깁니다. 밑에 레일을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불국사 옮기고 거기다가 인민공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영화, 방송, 예술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우상화, 모든 것을 개인으로 우상화합니다. 개인 우상화. 호화생활도 있었죠. 호화생활. 차우세스크는 속옷을 한 번밖에 안 입었답니다. 자기들만이 공급받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자기 얼마나 그 자기를 신성지했냐면 이거 일화인데 차우세스크가 소련과 독자 노선을 걸으니까 또 영국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사갔어요. 영국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엘자베스 여왕과 악수를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독제에 손을 씻었대요. 여왕 앞에서. 여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북한은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해외 방문하면 생체 정보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김정은은 뭐예요? 화장실까지 갖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김일성, 김정일만 먹는 농장, 가축, 음식 따로 있어요. 쌀도 따로 있습니다. 김일성 아까 뭐 속옷 얘기 나왔죠? 북한의 지도자들은 속옷을 염색한 옷을 안 입습니다. 제가 최고 고위층한테 들었습니다. 왜냐? 염색이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다 모두 하얀색이에요. 자, 북한 영화, 방송, 예술. 저도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면 하루 종일 민족의 태양, 위대한 영도, 위대한 불멸의 업적. 얼마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위대한지를, 특히 김일성, 민족의 태양, 수도 없는 기록 영화를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피바다 이런 거대한 집체 공연, 열병식 같은 수만 명,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카드 섹션 하는 거. 그걸 북한이 처음 했거든요. 그걸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루마냐, 차우스크 대통령도. 자, 오늘 그 도플갱어 그 첫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닮은 게 너무 많으니까 북한이랑. 다음번에는 이제 정말로 황당한 북한과 루마니아의 유사한 점을 볼 거고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 인민봉기처럼 북한도 그 끝은 그 상당히 유사할 거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자, 오늘 독재 붕괴의 교과서 루마니아, 독재의 도플갱어, 김일성이 되고 싶었던 차우세스크 따라하는 그 두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